배합표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에서 배합표를 네, 변환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벌레가 찾아왔어요. 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은 잠깐 꺼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배합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배합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빵류에 어울리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발효종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기에 적합한 빵이 있고요. 좀 그러기에는 좀 안 좋은 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빵류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해보면 또 간단해요. 자, 먼저 머릿속에 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할게요. 네. 먼저 머릿속에 빵의 분류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빵의 종류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식빵류, 과자빵류, 그 다음에 특수빵류, 조립빵류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빵류는 다시 형태와 이제 배합률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는데 형태가 어떻게 이제 어떤 패닝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눠져요. 그래서 패닝 방식에 따른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게 이제 구움대 위에다 바로 넣는 타입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이제 그걸 핫스브레드. 그 다음에 평철판에 놓아서 이제 성형하는 방식 햄브레드. 그 다음에 틀에다 놔서 먹는 햄브레드. 이렇게. 그래서 핫스브레드 그리고 햄브레드, 팀브레드. 그리고 배합률이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배합률에 따라서 이건 성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식빵을 나눈 거고 이제 배합률에 따라서 이제 빵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배합률이 이제 고율배합, 저율배합으로 나누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토스트 샌드위치용 배합률, 토스트 샌드위치용 배합률, 그 다음에 콜드 샌드위치용 배합률, 그 다음에 식빵은 모양은 식빵인데 어디 발라 먹지도 않고 찍어 먹지도 않고 샌드위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는 우리나라에만 있죠. 예를 들어 뭐 밤식빵이라든지 야채 식빵이라든지 뭐 초코 식빵이라든지 이런 식빵들 있잖아요. 형태는 식빵인데 맛은 그냥 과자빵에 가까운 그래서 스윗 샌드위치, 샌드위치 식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냥 스윗하게 설탕, 유지, 달걀이 많이 들어가서 뭐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식빵류 형태는 식빵을 취하나 거의 과자빵 배합에 가까운 뭐 이런 타입. 그래서 토스트 샌드위치, 그 다음에 콜드 샌드위치, 스윗 샌드위치 이렇게 이제 제가 정했습니다. 토스트 샌드위치는 배합률이 거의 저율 배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이제 종을 갖다 넣을 수 있는 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이제 범주화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전문점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점을 만들 때 내가 식빵 전문점을 할 것인가, 과자빵 전문점을 할 것인가, 특수빵 전문점을 할 것인가, 조립빵 전문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전문점으로 이제 가는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내가 식빵 전문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의 식빵을 주류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스 형태냐, 팬 형태냐, 틴 형태냐, 그리고 이제 배합률은 뭐 토스트, 그다음에 토스트 타입이냐, 콜드 타입이냐, 스윗 타입이냐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연발효 그러면 이제 천연발효빵은 어떤 배합률이 좋으냐 그러면은 하스 타입과 그 다음에 하스 타입과 틴 타입은 좀 안 좋아요. 틴 타입은 만들 수는 있는데 좀 안 좋아요. 하스 타입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배합률도 토스트 타입이에요. 아셨죠? 하스 타입의 그러니까 패닝 형태가 하스 구움대 위에다 바로 넣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배합률은 토스트. 토스트니까 기본 재료 부재료가 2에서 3%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스트 샌드위치용 빵은 그릴에다 이제 구웠을 때 타지 않고 그릴 자국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라이팬, 그릴 말고도 이제 석쇠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 석쇠 줄무늬가 나는 이런 거예요. 토스트기에다 넣으면 토스트기에서 딱 구워져 나오는 이런 류를 가리키는 거고요. 만약에 콜드 샌드위치용 배합을 그 토스트기에다 넣잖아요. 토스트기에서 탑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딱 느낌이 오죠? 그냥 토스트기에다 식빵을 넣었는데 식빵이 타. 그러면 이건 토스트용 샌드위치가 아니라 그냥 발라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거야. 이게 딱 느낌이 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천연 발효빵은 어떤 타입을 요거랑 요거. 그렇죠? 그럼 요거만 그러니까 천연종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빵을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면은 뭐 과자빵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설탕, 유지, 버터가 안 들어가는 과자빵. 이런 얘기는 좀 말장난이죠, 말장난.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과자빵이면 그 설탕, 유지, 달걀 이런 것들, 유제품 이런 것들이 담뿍 들어가는 건데 이런 류의 빵에는 우리 이제 발효용이 어울리진 않다. 그러니까 발효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는 발효종을 사용할 수 없냐? 발효종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효종을 어떤 발효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발효종을 어떤 걸 생각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플리시를 쓴다든지 비가를 쓴다든지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펜 타입, 뭐 콜드 타입도 가능하고 과자 타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샤워종을 넣는데 이제 르방을 넣는데 뭐 르방을 넣는데 르방 리퀴드를 넣는데 조금만 집어넣고 공장제를 집어넣는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히 발효종이자 그 발효력과 숙성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앞선 반죽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딱 구분지어서 사용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또 영상 보면서 또 중간 띄엄띄엄 막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띄엄띄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봐가지고 리바인드 하시라고 찍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과자빵이에요. 과자빵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자빵은 자가제 발효종이 이제 안 어울리지만은 어떤 류의 과자빵류는 크게 이제 일본 타입의 과자빵이 있고요, 유럽 타입의 과자빵이 있어요. 한국 스타일의 과자빵은 없어요. 그렇게 그래.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스타일은 없고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데 무슨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식 과자빵과 유럽식 과자빵. 그래서 과자빵 하면 이제 브랑노아즈 그죠? 설탕, 유지,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있어요. 브랑노아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과자빵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뭐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발효력과 숙성제를 이게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장제 이스트 집어넣으면서 천연 반죽 개선제로서 르방을 이렇게 조금씩 넣는 이런 타입은 가능해도 온전하게 르방을 가지고 발효력과 더불어서 천연 반죽 숙성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천연 발효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넣은 거지. 조금 넣은 거야. 조금 그냥 반죽 개선제 개념으로 넣은 거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어떤 식으로 쓰냐. 그 종은 두 가지로 쓰는 거니까 부풀리는 발효력의 관점에서도 발효종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숙성의 관점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율 배합에서는 그냥 발효력은 포기하고, 발효력은 뭐에 도움을 받냐면 공장제, 효모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천연 숙성제로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숙성제로서. 그러면 이때 논리는 뭐냐면 공장제냐 자가제냐를 디스하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알았죠? 그냥 제빵 계량제만 디스하는 거야. 그렇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전부 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마케팅을 할 때 모호하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나는 알기는 정확하게 아는데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만 살짝 하는 거예요. 아셨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SPC 그룹이 바보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 해외 최고의 탑클래스 그 셰프님들을 모셔다가 1억씩 주면서 15일에 1억을 주면서 공부하시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뭐만 해요? 두 개, 마케팅과 그 다음에 뭐야? 기획만 한단 말이에요. 기획, 제품 개발, 마케팅만 하는 거지고 생산은 누가 해? 아무 생각 없는 아웃소싱 딱 주고 끝나는 거지 뭘. 그런 집단에서 이런 걸 다 모르겠어? 다 알면서 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나는 이 과자빵을 천연발효빵으로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제냐 자가제냐를 하지 말고 르박이라는 단어, 그죠? 르박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장제 이스트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이제 공장제 이스트도 또 애매모호한 공장제 이스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그런 걸 싹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이스트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또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특수빵인데 이 특수빵은 두 가지야. 특수빵은 뭐로 나누어지냐면, 그러니까 특수빵은 자,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이외의 곡류를 집어넣어서 빵을 만드는 걸 다 특수빵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거잖아요. 굽는 건데 굽는 방식이 튀기거나 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연발효 종을 우리가 천연발효 종이라고 하는 거, 자가제 발효 미생물인 천연발효 종을 써서 만들기에 적합한 건 이 두 가지는 가능해요. 찐빵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술빵이라고 해서 술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벌써 하고 있고. 그래서 천연발효빵, 찐빵 좋아요. 저는 튀기는 위에 도넛, 호떡도 좋다고 생각해요. 삼청동 호떡집 사장님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 호떡집에서 호떡집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1년치 1,000만 원이래? 아니요. 그죠? 사장님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 호떡을 쫙 돌리시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호떡을.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 좋다는 얘기예요. 호떡 좋고 찐빵 좋고 그 다음에 잡곡밥 오늘 만들자는 우리가 깜빡이요. 이런 이유가 우리 샤워도우라든지 하는 것들, 원종 뭐 샤워종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기에 좋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리빵인데 조리빵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일본식 조리빵이랑 조리빵은 크게 일본식 조리빵, 그 다음에 일본식 조리빵, 우리나라 조리빵은 없어요. 우리나라 조리빵,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다 그 개발을 해놨는데 다 개발해놨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 다 보면 다 자료 이렇게 보면 다 일본 애들 다 개발해놨어. 그래서 나 거짓말이야, 거짓말. 자기가 생각했다고 막 거짓말이야. 자기가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식이랑 유럽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이탈리아 조리빵이 좋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조리빵에 우리 샤워종이라든지 원종이라든지 그리고 유산균 발효액종, 허브액종, 그러니까 발효액종 이런 류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일본식 조리빵은 좀 배합률이 높은 상태에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비가라든지 플리시 만약에 샤워종을 쓴다고 원종을 쓴다고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 반죽 개선제 이스트는 별도로 넣어야 돼. 아셨죠? 이스트는 별도로 치고 그걸 이제 멋있게 또 얘기를 해요. 필드에 있는 계신 분들은 자연 발효빵이다. 천연 발효빵이 아니라 자연 발효빵. 그래서 일반 빵, 그 다음에 병용, 그러니까 샤워도우랑 공장제 효모를 병용하면 자연 발효빵, 그 다음에 샤워도우라든지 원종을 써서 만들면은 그것을 천연 발효빵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천연하면 왠지 완벽한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써야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구분짓기 위해서
자연마르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배합표를 짤 때 벌써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 어떤 류의 빵에는 어떤 종을 쓰고 이게 답이 뭐 딱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벌써 그 빵 하면 빵의 카테고리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종들은 딱 정해져 있어. 아셨죠? 그 안에서 또 정도의 차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레시피를 짜는 거예요. 레시피 짜고 아니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기존에 이스트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자연마르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빵의 레시피인데 이 레시피가 참 마음에 드는데 좀 숙성을 좀 더 시키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시피를 변환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 강의는 끝내겠습니다.